월요일에 특이사항이 있는데 이제 이때는 4시부터 니네 6시까지 이때 보충 수업 있습니다.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 나오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사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수금 수업이 다 빠지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거야. 수금 수업은 이때 없고 이때도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1월에 보는 거죠. 맞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이때 보충이 있고 수금 수업은 다 빠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1월 되면 그 주 수요일 됐죠? 월요일날 나오셔도 돼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은 항상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목표는 일단 뭐냐면 로그까지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로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과제를 다 내드리는 거예요. 기간이 꽤 길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때 딱 왔는데 막 과제만 4-5장씩 비어있다 이러면 진짜 답도 없는 거예요. 기간이 좀 기니까 적당히 오늘 이제 설명할 부분 다 설명하고요.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게요. 알겠죠? 제가 얘기할 것들을 미리 다 얘기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또 이제 로그 이제 대표 문제 조금 풀어보면서 면문항을 조금 풀면서 과제를 조금 줄이고, 알겠지? 그리고 끝까지 다 이제 로그 끝까지 다 과제를 나가는 걸로 이렇게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 월요일까지 해놓는 숙제는 없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해놓은 숙제는 따로 내드리진 않을 거예요. 또 월요일날도 나와서 뭐 못 나온 사람들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그지? 수업을 하기는 조금 애매해. 뭐 못할 건 없는데 조금 애매해서 그냥 오늘 설명을 그냥 다 끝내버리고 월요일날 나오셔가지고 그냥 조금 질문 그냥 개인 질문 조금 받아주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좀 늦게 와도 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 사실 끝나는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날 제가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시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월수금반 때문에 이제 6시로 제한이 된 것이지 실제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4시에 나와서 10시까지 그 사이에 언제든지 나오셔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나와서 출석 도장만 딱 찍으면 되겠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됐지? 그럼 오늘 숙제할 때 로그까지랑 네. 지수 넣는 부분이랑 뺀 시간이 걸려가지고 네, 다 나가야 돼요. 센시는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센시는 다 풀진 않을 거고 몇 개 그냥 선별해서 풀 건데 아직 선별을 다 못했어. 좀 봐야 될 것들만 좀 보면서 넘어가고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과정이 있으면 네. 안 나와요. 이거 뭔 사정 있는지. 치과 몇 시네? 치과 진료가 4시부터 10시까지야? 5시쯤 5시 끝나고 오면 되잖아. 집이 좀 멀어가지고 집이 좀 뭐라고 어떡하라고. 운동할까 외모도 학원차 타고 오는 거지. 환차가 없어요. 왜 없어? 그 시간대에 환차가 아니 5시 20분에 수업 시작하니까 그 시간대 차 타고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5시 20분에 시간을 좀 안 돼. 근데 꼭 중요한 거가지고 뭔데? 뭐가 중요한데? 교정치과 어? 교정치과 아, 치과 갔다 오라고. 야, 네가 나이가 몇 갠데, 씨. 버스 못 타? 가는데 6시에 끝나가지고 6시 끝나고 오세요. 저 10시까지 있는다니까요. 이게 중3이잖아. 맞아. 뭐 알아서 오세요. 지하철 타고 오든 버스 타고 오든. 이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너네 그 숙제하다가 좀 이렇게 안 풀리는 거 몇 문제 정도 있었어? 뭐 안 되는 거? 몇 개 있었어? 3개 정도? 7개? 2개, 3개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은 유형 15까지 한 것 같아요. 그죠? 16번 안 했지. 그지? 그래서 유형 16번 이거 질문은 이따가 시간 좀 드릴 거고 요번 시간에 일단 설명 다 한 다음에 요번 시간 딱 끝날 때쯤에 제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 시간에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알겠죠? 일단 오늘 16번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로그 쪽 들어가서 로그를 설명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풀면서 좀 숙제를 조금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늘 시간 쓰겠습니다. 알겠죠? 그 16번은 약간 계산하는 문제여서 별달리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 그 문제는 제가 대표 문제로 일단 보여드리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방사성 물질의 처음량을 M0라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 식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여기 M에 아래에 지금 T가 달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M0라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 식은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A가 양수로 제한된 이유는 우리가 지수가 확장되면서 미친 양수로 제한하기로 했었죠, 지난번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공식이 성립한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의 양이 처음 양을 M0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문제에서. 그죠? 그러면은 몇 년 후에? 3년 후에 저 M0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M0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식을 갖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뜻이야. 3년 후에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3년 후니까 여기 이 식에서 t 값이 얼마인 거야? t가 3일 때를 처리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t가 3일 때를 처리를 하면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 이 정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양변에서 뭐가 없어지니까 m0를 날릴 수 있겠죠? 맞아요? 이쪽에서 m0를 날리고 자 이렇게 날리면 자 너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얘가 무슨 뜻이에요? a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뜻이겠지. 맞아? 그리고 그게 얼마니까요? 좀 더우면 얘기해. 더워요? 아니 날씨가 오늘 밖에 춥지. 얼어 죽을 뻔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저 원래 이거 안 틀어요. 오늘 처음 틀어봤어, G2에서. 좀 더운 것 같아. 괜찮지? 운동? 자면 어떡해! 책도 안 가져오고 씨.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거든? 결론은 어떻게 지으면 돼? 얘가 얼마다? 얘가 2다. 또는 A 자체를 써야 된다면 이거를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다시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같은 말이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을 다음과 같다. 그 12년 후니까 t가 또 12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는 t 값에 12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t의 12니까 자 이걸 찾는 게 문제인데 여기가 12일 때 얘가 문제인데 자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일 거예요. 너가 찾은 건 지금 이 a 값이거든요. 그죠? 이 a 값이니까 이 a 자리에 집어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산해주면 자, 는 얘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가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얘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결국에 곱하기 자 내가 쓸 수 있는 게 얘거든요. 얘 밖에 뭐로 빼면 될까요?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게 a 세제곱이어서 여기 안쪽에 밑을 a 세제곱이라고 잡은 것이고 밖에 뭐로 빼야 마이너스 12가 됩니까? 마사로 이렇게 빼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 2를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해.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 그치? 자, 계산하겠습니다. m0 곱하기 여기 지금 2가 들어가는 거라서 2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 분수 표현으로 얼마일까? 16분의 1. 따라서 16분의 1의 m0가 된다.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m0 앞에 곱해져 있는 k를 갖다가 찾는 것입니다. k가 16분의 1이 되겠죠.
대충 어떻게 풀리는지 딱 그 느낌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 좀 잘 읽으시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달려있는 문제 3문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은 조금 정리만 한 번만 해보자. 정리만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1단원에 대한 내용 뭐 있었는지 조금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복습입니다. 자, 문장 하나를 배우셨고요. 자, A의 n제곱근 X라는 자, 문장을 배우셨고, 이거 읽는 방법 자체가 거꾸로 읽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방정식이었죠. X를 n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됐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걸 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어쨌든 조건은 왼쪽처럼 조건이 주어질 거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은 오른쪽처럼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다음 두 번째, 그 X의 n제곱은 A가 된다를 해석하는 방식이, 얘를 해석하는 방식이 그 교점이 실근이었다. 교점 자체가 실근이었다라는 관점으로 주목을 해서 함수처럼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에 뭔가 교점을 찾는다. 그런 활동을 한다. 약간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봐야 되는 포인트 두 개는 여기. 이 A 값과 여기 n에 들어가는 수가 이제 짝수냐 홀수냐. 자, 그거에 따라서 달라졌고요. 그래프의 개형 모양을 봤을 때 만약에 n이 홀수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이해되시죠? n이 홀수면 원점 대칭 함수예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인 함수가 되기 때문에 A 값에 관계없이 자, 교점이 무조건 몇 개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몇 개?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n이 홀수일 때는 자, 실수인 자, 거듭 제곱근이 항상 몇 개 나오고 그렇죠. 이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수음수 0 상관없이 실수인 거는 항상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보세요.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몇 개? 하나.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뭘까? 허근.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세제곱근은 총 몇 개야? 3개. 실수인 건 몇 개야? 1개. 요런 이제 문장 같은 걸 조금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약간 시험 보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실수를 조금 유발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짝수일 때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짝수일 때는 무슨 축 대칭함수? Y축 대칭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양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실수인 것은 항상 몇 개? 2개. 2개가 되고요. 제가 이것도 조금 표현해 드릴게요. 자, 홀수일 때는 그 n제곱근을 쓰는 방식이 모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n제곱근 a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음수일 때도 착각하면 안 돼. 마이너스 안 붙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쪽을 n제곱근 a라고 쓰면 대칭적인 성질 때문에 x좌표가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n제곱근을 쓸 때는 마이너스의 n제곱근 a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하나 마이너스로 하나 존재합니다. 됐지? 그 다음에 0일 때는 0의 n제곱근 몇 개? 무조건 하나. 그러니까 이제 0의 n제곱근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인 거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몇 개가 되죠? 실수인 거 몇 개? 거기 엎드리는 누구야? 예? 예? 페이징이구나. 재밌지? 깜빡 속았어. 계속 할게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게 없어요. 다 무슨 근이라는 얘기야? 허근이라는 뜻이. 됐지? 요거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요게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됐지?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지수학장 얘기 좀 해볼까요? 지수학장. 제가 이제 0제곱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밑이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밑이 무조건 무슨 수여야 된다? 무조건 0보다 크다. 알겠지? 그래야 지수 붙일 수 있으니까요. 됐죠? 그 0제곱은 뭐 얼마라고 정의합니까? 우리가? 0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지난번에 많이 헷갈렸던 게 이건 것 같아. 여기 마이너스 n제곱 들어갈 때. 그치? 이게 역수로 가더라고. 그래서 이해하실 때는
마이너스 1제곱이 역수 취급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게 조금 덜 헷갈려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죠? 마이너스 뭐 3 이런 거. 맞죠? 제곱으로 해볼까? 그러면 맞아.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마이너스 1제곱이 있었고 밖에 제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쪼개서 생각을 처음에 해. 그냥 그래서 얘는 이제 64죠 안쪽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곱하는 값이 나온다. 뭐 이런 뜻이죠. 됐을까?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오늘 이따가 한 8시에 밥 먹고 와서는 주간 테스트 있습니다. 1주차. 그래서 시험 범위는 1단원 전체 지수.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였던 것 같고 로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참 어렵다 얘들아. 처음에 알겠지? 로그 무슨 뜻이야? 그 칼 2개 들고 다니는 애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로그라고 부르지 않나? 도적 막 이런 거 맞니? 또 로그 저 영어 잘해요. 손 들어봐. 없어? 영어 못해? 통나무가 영어로 뭐예요? 로그. 오케이. 자, 통나무입니다. 자, 1번 통나무. 1번을 읽지 마. 읽기 전에 제 설명 먼저 들으세요. 그 로그는 도대체 왜 나오게 된 건지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배경을 설명을 들어야 로그 계산이 안 어렵습니다. 이미지로 또 떠올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로그는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얘기하지?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 쉬운 걸로. 그 너네 거듭제곱 표현 처음에 배울 때 그냥 이제 이렇게 배워볼게요. 자, 이렇게 보자. 네모 얼마지? 대답 2. 괜찮죠? 세모 얼마지? 3. 괜찮죠? 네모 얼마지? 2. 세모 얼마지? 3. 대답이 좀 자유로워요. 그죠? 비교적. 하나 더 해볼까? 별표 얼마예요? 4. 오케이, 납득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X 얼마죠? 인지 구조. 뭐야, 씨. 2는 아닌 것 같고, 맞죠? 얘보다는 얘가 더 크잖아. 그럼 X는 2보다는 약간 크겠지. 얘들. 8은 안 넘으니까. 얘는 지금 3보다는 작을 것 같아. 그럼 이제 X 값을 정확하게 이제 쓸 수는 없지만, 대략 2랑 3 사이에 어떤 실수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너희들 지수는 이제 실수로 확정된 거예요. X는 실수 값입니다. 그죠? 돼요? 여기서 이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죠. 됐죠? 저 X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저 X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의 거듭제곱 중에서 2를 거듭제곱했을 때 5가 나오도록 하는 저 X 값을 나는 쓰고 싶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필요성이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로그가 도입이 된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X 값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밑이 지금 얼마지? 밑이 2지. 그래서 로그 표현도 이 밑이라는 표현을 같이 써요. 그래서 밑이 2인 상태니까 나는 일단 로그를 이렇게 쓸 거야. 여기를 이제 로그 이렇게 씁니다. 보통 LOG. 됐지? 이렇게 쓰시고 그 로그 표현 G 이 아래쪽 있죠. 이 아래쪽 아래 첨자라고 하는 부분 이 아래 첨자에 밑을 쓰세요. 지금은 밑 2자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로그의 밑이 2인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나? 그리고 나서 여기에 5라고 쓰시면 돼. 그렇지. 그럼 무슨 뜻이지 이게? 밑이 2인 로그야. 이게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읽을 땐 이렇게 읽어요. 로그 2의 5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됐나? 지금 이 수가 뜻하는 게 뭐라고? 2의 거듭제곱을 할 때 이 x값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됐나요? 지금? 표현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가져야 되는 관점 두 가지. 첫 번째 1번. 기본적으로 로그는 지수다. 이 관점 먼저 가지세요.
너가 지금 로그 값, 이 로그 값이 실수인데 그 실수 값은 기본적으로 이 로그는 지수를 표현하고 싶어서 등장하게 된 이제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로그는 일단 지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로그 값은 실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처음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루트를 처음 배웠을 때 이 루트를 사용한 이 값 자체의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답이 루트인 게 조금 이상한 거지. 지금은 자연스럽지만요. 이 로그도 마찬가지인 게 답이 로그인 게 어색해요. 이게 답이거든? 근데 이게 실수거든 그냥? 근데 뭔가 어색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절대 어색해하지 마시고, 자, 로그 값은 일단 실수라는 거, 그 다음에 로그는 기본적으로 지수 쪽에 있는 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 로그랑 관련된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음영 처리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안에요. 자, AX의 x제곱이 n이 되는 실수 x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 여기까지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 a의 x제곱이 n이 된다. 필요 충분. 저 지수 표현, 자, 왼쪽을 지수 표현이라고 할게요. 거듭 제곱 표현이라고 할게요. 자, 왼쪽은 현재 거듭 제곱 표현, 오른쪽은 로그 표현. 무슨 얘기냐면 저 거듭 제곱 표현,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등식이에요. 이퀄이죠, 이퀄.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등식을 현진아 자면 안 된다. 등식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꿔서 로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왼쪽 등식과 오른쪽 등식은 똑같은 뜻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x는 로그의 a의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오른쪽 등식 갔다 와. 오른쪽 등식은 왼쪽이랑 같은 거고 왼쪽은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게 첫 번째 너희들 공부해야 될 내용. 거듭 제곱 표현과 로그 표현을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알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앞에 지수 문제를 풀 때 참 이 지수 법칙을 일일이 다 이제 나열해서 계산하는 게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바꿔서 풀면 편리할 때가 있어. 됐지? 이제 뭐 그 정도의 용도가 있는 식입니다. 알겠죠?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부르는 이제 용어는 여기가 밑입니다. 밑. 그리고 얘가 조금 이제 이름이 생겨요. 기존에는 밑 위에 지수라고 이제 썼다가 로그 표현 안에서는 여기가 밑이고 얘를 부르는 말이 생겨요. 진수라고 불러. 됐죠? 그래서 밑하고 진수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로그 표현에서는 자, 밑에 조건. 두 번째, 진수의 조건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포인트는 요거 두 개 잡으시면 돼요. 밑에 대한 조건, 진수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밑에 조건은 이미 너무 이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무슨 수면 될까? 양수여야 됩니다.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뜻이. 근데 진수 조건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수가 원래 거듭 제곱 표현에서 어디였지를 생각해 보면 돼. 얘거든. 맞아?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여기서 A는 양수고 그 양수의 거듭 제곱의 결과일 건데 양수의 거듭 제곱의 결과가 음수가 될 수 있나? 없죠? 두 번째, 결과가 0이 될 수 있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거듭 제곱 표현이 어떻게 결과가 0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수 조건도 마찬가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됐죠?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 두 가지야. 첫 번째, 필요 충분. 이 식과 이 식을 왔다 갔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로그 표현에서는 밑에 조건과 진수의 조건이 핵심이야. 수능엔 이거만 나와. 알겠지? 밑에 조건과 진수의 조건만 나와요. 거의 대부분. 이게 만약에 수능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알겠지? 그래서 요게 조금 중요하니까 요 개념들 좀 잘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 설명했는데 우리가 좀 이제 좀 써봐야 좀 익숙해지거든요. 이게 처음에 잘 안 써지니까. 이제 25페이지 보시면 125번, 126번 요 라인에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를 로그 표현으로 조금 바꿔달라는 뜻이야. 그래서 한번 해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 시간은 좀 짧게 드릴 테니까 4개를 다 바꿔본다. 다 푼 사람들은 정답 맞춰봐. 1, 125, 126, 127, 128. 그 진수 조건 얘기 조금 더 할게요. 그 진수 조건이 이제 일단 첫 번째 진수는 양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조건도 0보다 커야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주의점이 있어. 근데 이제 주의점이 뭐냐면 그 밑은 일단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고요. 조건 하나 더 붙거든요. 여기. 이 조건이 이제 왜 붙냐면 그 왜 붙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알겠지? 보통 이제 이 밑은 이제 여기 A 부분이죠. 이 A가 1이 되는 것을 사실 생각하지 않아. 그 밑부분. 왜 1이 되는 걸 생각하지 않냐면 A가 1이면 1의 거듭제곱, 저 왼쪽에 거듭제곱 표현해서요.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x값마다 n값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자, n값이 자 결과가 항상 1인데 이게 결과가 항상 1이에요. 맞죠? n은 하나인데 x는 몇 개야? x는 여러 개지. 사실 무한개죠. 맞아요? 여러 개죠. x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결과가 항상 1이죠. 맞죠? 이런 게 수학에서는 부정이라고 하죠. 정해지지 않았다. 자,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요거 무슨 값이라고? 실수값. 실수값은 하나로 나와요. 밑 하나당 진수 하나당 실수값 x가 하나씩 나와야 돼. 그게 내가 원하는 이제 결과야. 근데 밑이 1이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요? x값이 엄청 많이 생겨요. 진수에 대한 이제 밑값이. 그래가지고 1을 제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밑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1이 될 수 없어. 그럼 두 개거든요? 따져야 될 게? 밑은 따져야 될 게 범위가 두 개야. 이게 또 문제 포인트입니다. 풀어내는 포인트. 자, 1번 0보다 크고 밑이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밑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A가 1보다 크다. 밑이 1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황은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밑에 쪽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항상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돼. 문제풀이 방식이. 왜냐면 밑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풀이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해되고 있니 지금? 그래서 자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은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로그 표현 얘기하는 거예요. 로그 표현에서 보통 밑은 1 쓰지 않아요. 알겠죠? 정의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 거기 오른쪽에 셋노트에도 써져 있죠. 로그 A의 n은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진수 부분이 0보다 클 때에만 정의. 됐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그 로그의 성질이 나오는데, 자, 1번, 2번, 자, 여기는 다 외워야 됩니다. 로그 공식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앞쪽에 지수에서는 지수 법칙 외웠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로그 공식입니다. 근데 약간 이미지는 이거랑 가까워. 로그는 지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외워지는 게 조금 더 빨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전혀 어렵지 않은 게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리 하나 둘씩 할게. 이유도 얘기할게. 자, 로그 A에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로그에 A에 1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이 미지수로 쓰는 것들은 다 밑에 조건, 진수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얘가 이제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A가 1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1번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는 거의 약속처럼 쓰는 거거든.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확인은 어디로 확인하냐면 로그 표현은 항상 거듭제곱 표현에서 확인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자, 이걸 필요충분으로 바꾸게 되면
및 지수야. 알겠지? 그 결과가 진수고요. 알겠죠? 따라서 a의 0제곱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쉽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면 잘 봐. 로그 표현에서의 이미지는 진수가 몇이면 진수가 1이면 항상 결과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로그 표현에서 진수가 1이면 결과는 항상 0이다. 밑에 값에 관계없이. 됐죠? 이렇게. 자, 두 번째입니다. 얘도 당연한 결과죠. 이거 계산 때 진짜 많이 써요. 당연한 결과인데 A의 1이 A니까 당연한 결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A 밑과 진수가 같으면 그냥 결과는 무조건 1이에요. 됐어요? 자, 요 표현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도 머릿속에서 자꾸 굴러가야 돼. 알겠지? 자, 1번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까지만 보여드릴게. 나머지 이제 3번,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지수법칙이에요. 보이는 과정. 그래서 2번까지만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후딱후딱 넘기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2번.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2번에다가는 약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진수의 곱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진수 쪽에 n 곱하기 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수곱은 로그 합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쌍방 다 씁니다. 이쪽 방향 쓰고 이쪽 방향도 써요. 양쪽 방향 다 잘하셔야 돼요. 자, 진수곱은 로그 합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그 합은 진수곱으로 합칠 수 있어요. 됐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이 똑같을 때 쓰는 거야. 알겠지? 밑이 다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뭐 4 이런 게 들어갔다. 그러면 자, 합쳐서 로그 2에 4, 3, 12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로그는 지수이기 때문이에요. 지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수의 합이잖아요. 그죠? 두 개를 곱했을 때 지수 합으로 가잖아요. 이해되죠, 지금? 자, 증명은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필요 충분 조건을 보통 사용하는데 확인은 보통 이걸로 다 합니다. 요거. 그래서 자, 첫 번째 요 첫 번째 내용 볼게요. 얘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로그의 a의 m을 x라고 두고 자,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로그의 a의 n을 자, y라고 둔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출발이 돼요. 그럼 우변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우변의 표현은 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죠? 지금 현재? 됩니까? 이걸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a의 x제곱이 m이다. 그 다음에 자, a의 y제곱이 n이다. 지금 이거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 거듭제곱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그들을 두 개를 곱해봅니다. 됐죠? 자, 두 개를 곱하면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돼요? 그럼 왼쪽은 표현이 어떻게 되니까? a의 x 더하기 y니까. 됐죠? 그리고 이 네모 박스 친 부분을 다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꿔요. 밑이 a죠? 자, 로그 a에 여긴 진수. 됐지? 어떻게 되는 거야? m, n. 이게 뭐가 된다? x 더하기 y가 된다. 됐지? 근데 x는 뭐야? 얘. y는 뭐야? 얘.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는 좌변은 우변과 같아진다. 됐지? 한번 확인했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이건 사용하는 거예요. 계산상.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냥 가면 되냐면 저는 보통 그냥 진수곱은 자, 로그 합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진수곱은 로그 합으로 쪼갤 수 있어. 로그 합은 반대로 진수곱으로 합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번 내용은 가장 많이 씁니다. 요거. 자, 1번은 약간 너무 기초되는 내용. 알겠지? 이건 약간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아시면 되고요. 이거 진짜 정말 많이 사용해요.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나눗셈에 관련된 내용이야. 나눗셈 관련된 내용 확인 안 할 거예요. 이게 똑같아. 나눗셈은 빼기로 들어가잖아. 빼기. 그지? 나눴을 때.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고. 자, 3번 여기다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수 나눗셈이야. 자, 로그의 a의 n분의 n으로 돼 있니?
n분의 m. 자, 이건데 얘는 로그의 차로 뺄 수 있어요. 차로 쪼갤 수 있는데 앞에 거 뒤에 거야. 순서대로. 그래서 로그 a의 m 빼기 자 로그 a의 n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증명 방식은 얘랑 같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진짜 많이 씁니다. 4번. 자, 로그의 자 a의 m의 자 여기 k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걔는 이상하게 요 k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 거듭제곱. 이 거듭제곱에 관심이 있는 거고 얘를 앞으로 뺄 수 있어요. 로그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쓸 수 있다는 뜻이야. 반대로. k 로그의 a의 자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가능해야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야 돼요. 이건 양방이야. 요거랑. 됐죠? 그래서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귀찮긴 한데 이거 나중에 가면 어떤 부분이 된다고 자연스러워지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 2, 3, 4번은 이제 외워주셔야 되고 거기 밑에 예제 달려있으니까 예제 잘 보세요. 알겠죠? EX 바로 밑에 달려있죠. 자,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3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다음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해봐. 133번 뭐라고 쓰면 될까요? 진수는 항상 어때야 되니까? 0보다 커야 하니까 x-5가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거기 표현 중에 그 밑에 있는 문제 135번 문제에 여기 밑에 x-3으로 들어가 있고 진수는 4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밑에 대한 조건을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밑은 자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밑은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밑은 일단 1이 될 수 없어. 이 두 개를 갖다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x가 3보다 커야 되고 x는 4가 되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근데 보통 수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쓸 때 범위를 이렇게 쓰진 않거든. 그러니까 범위를 쓸 때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자 그림 일단 3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빵꾸가 나요? 중간에 4가 되면 안 되니까 4에서 빵꾸가 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또는으로 이제 연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랑 또는 여기. 그래서 보통 정답으로 쓸 때는 범위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3초과 4 미만. 자, 또는 여기 쉼표 아니에요. 수학에서 쉼표는 and야. and는 또는이랑 다른 거야. 알겠지? 3초가 4 미만 x 또는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써줘야지 범위로 써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알겠지? 근데 보통 답으로 써줄 때는 범위로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 나오는 타입은 136번처럼 나와요. 밑에 대한 조건과 진수에 대한 조건을 동시에 조금 처리해서 풀 수 있게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다 해결해 보시고요. 140번까지 쭉 하시고 142번, 144번 쭉 하세요. 쭉. 144번까지. 지금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144번까지 쭉 푸세요. 밑변환 공식 하겠습니다. 그 1번부터 해서 이제 4번까지 공식은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문제 풀이 때 조금 처음에 짜증나는 부분이 밑변환 공식이에요. 거기 이제 2번의 밑에 변화 그 다음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2번, 3번 그거 다 합쳐서 그냥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자 밑변환 공식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2번의 내용은 1번의 특수화기 때문에 보통 1번을 외워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좀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1번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로그 A의 B.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이 뭐냐면 밑을 바꿀 수가 있거든.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A의 B죠.
자, 이렇게 쓰는 건데 로그 A의 B입니다. 이거를 내가 원하는 로그로 그 로그의 밑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 만약에 C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를 로그 C의 A분의 자, 이 밑부분에 해당하는 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진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분자 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됐나? 이렇게. 그럼 확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 되는 거죠. 이제 얘가 x고, 자, 요 부분이 자 y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보통 이제 필요충분 관계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 증명 방식은 다 같아. 얘를 x라고 놨으니까 나는 이제 b는 a의 x제곱이야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같은 말이에요. 이 로그 표현. 그다음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a는 자 c의 자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돼요? 그럼 이제 얘네 두 개의 조건을 조금 합쳐줄 건데 이제 어떻게 조금 합쳐줄 수 있냐면 b 같은 경우는 a의 x제곱인데 a 대신에 얘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자리에 얘를 갖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써져.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이제 지수법칙으로 풀어주면 결국에는 x, y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거를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줄의 결론은 c의 x, y 제곱이 b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을 다시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면 x, y는 밑이 지금 c인 로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로그 c의 b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x가 뭐였고 y가 뭐였지? 처음에 치환을 한 거기 때문에 마무리는 대입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자 x 자리에 로그 a의 b가 들어가고요 곱하기 y 자리에 로그 c의 y가 들어가요. 이렇게 a가 들어가요. 그게 자 우변에서 자 로그 자 c의 b의 결과를 얻게 됐으니까 이걸 등식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준 게 자 양변을 뭐로 나눠요?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괜찮지? 양면을 얘로 나눠주면 시계 모양이 이렇게 바뀌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게 흐름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니네가 이거를 뭐 몇 번 막 쓰면서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이거를 계산상에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야. 됐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냥 뭐 저렇게 되는구나. 난 저걸 잘 활용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충분하겠죠. 됐나? 그래서 밑이 C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죠? 이해를 하실 때 모양 가지고 처음에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됐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역수 취급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진수랑 이제 밑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에요. 이거는 진수랑 이제 얘네 두 개의 자리를 이렇게 바꾸고 싶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분모로 내려주면 돼요. 분수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로그 b의 a분의 1 정도로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이 1번에서 b 대신에 c를 대입한 거랑 똑같아요. b 자리에 c를 대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b 자리에 c가 들어가면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되죠? 근데 이제 로그 c의 c는 얼마일까요? 현진! 로그 c의 c는 얼마일까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자리를 바꾸고 싶으면 분수 형태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2번에 대한 공식은 1번의 특수한 약간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둘 다 많이 쓰는 듯 계산상에서는.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길게요. 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도 2개 나와 있는데 이 2개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로그 A에 너무 많이 공식 튀어나와서 당황스럽지. 외워야 된다. 로그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조금 특이한 게 요 거듭제곱 있잖아요. 요 거듭제곱 부분을 로그 앞으로 다 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수 쪽에 거듭제곱 뺄 때는 아까 해봤지. 4번 공식에 해당해요. 로그 앞으로 뺄 때는 그냥 이렇게 빼시면 돼요. N 이렇게.
그래서 자 로그 A의 B고요. 저 n을 앞으로 뺄 때는 그냥 분자 쪽으로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밑에 거듭 제곱, 이 밑에 쪽에 있는 거듭 제곱을 m을 갖다가 앞으로 뺄 때는 분모로 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공식 같은 겁니다. 됐죠? 확인. 자, 얘를 t로 치면 로그 표현이니까 자 필요 충분 b의 n제곱이 자 t의 a의 n제곱의 자 t제곱 얘랑 같은 말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로그 표현을 거듭 제곱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됐죠? 왜 뭐 이상해? 자 따라서 얘는 m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 이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줄의 결론은 a의 자 mt 제곱이 b의 n 제곱이 된다였지. 이걸 다시 로그 표현으로 바꿔. 자 mt는 자 로그 a의 b의 n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4번 공식에 의해서 이 n을 앞으로 빼는 게 가능해요. 로그 앞쪽으로. 그래서 n 로그의 a의 b라고 쓰는 게 가능하고요. 이게 mt가 되는 등식을 보세요. 따라서 mt는 n 로그의 a의 b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이 모양이거든? 그지? 이 모양이잖아. 여기가 n분의 n이 빠진 모양을 원하잖아. 여기가 n이 있으니까 양변을 m으로 나눠주면 증명이 끝나. 그래서 t는 n분의 n 로그의 a의 b다. 근데 t는 뭐였냐? 처음에 치환한 게 t였죠. 그래서 증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흐름이 계속 똑같다라는 게 이해되세요? 뭔가 치환하고 거듭 제곱 표현으로 바꾸고 지수 계산한 다음에 결과에서 다시 필요 충분으로 이제 로그 표현으로 바꾸고 증명 끝.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 이것도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이 진짜 중요한데 2번은 사실 2번을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2번이 주는 약간 교훈 같은 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교훈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상에서 2번을 자주 쓰기도 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2번에 대한 시계 확인은 증명이 너무 똑같아서 자, 그 마지막 공식이에요. 마지막 여기까지 외워주셔야 돼. A의 로그의 C의 B 잘 보셔야 돼. 지금 로그가 지수 자리에 지금 얹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수의 로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상황을 지수의 로그가 지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백방 이거 쓰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지수에 뭔가 로그가 얹혀져 있네. 그래서 대부분 이 공식을 먼저 떠올리시고 두 번째는 보통 양변 이건 좀 이따가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양변 로그를 취한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미지는 뭐냐면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값이 안 변해. 그래서 A의 로그 C의 B 제곱은 B의 로그 C의 A 제곱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되셨죠? 이건 왜 그렇게 될까? 방식은 똑같아. 뭐 얘를 바로 필요 충분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자 필요 충분 조건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로그 자 C의 B는 지금 막 헷갈려 죽겠어, 그지? 이제 막 필요 충분 이제 막 공부한 것 같은데 요 지수는 돼요? 요 지수는 밑이 A인 로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그 A의 얘 결과가 진수 B의 자 로그 C의 A 형태로 쓸 수 있죠?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 부분이 진수 부분의 지수로 올라간 애여서 로그 앞으로 뺄 수 있어요. 맞지? 난리가 났어. 자 이렇게 곱하기 자 로그 A의 B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돼요?
얘가 결론적으로 얘인데 이것도 이제 외워두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필기는 돼 있어요. 셋노트 여기 체크. 셋노트의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자, 로그 A의 D 자 곱하기 로그 B의 A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게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죠. 뭐 이건 할게요. 이거 이제 밑에 거는 그냥 3개짜리 그냥 이제 연달아 있는 거라서. 자, 요건데 요게 지금 1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약간 특수하게 이게 1이 되는 경우를 그냥 써준 거고, 이거의 일반화 버전이 얘예요. 그래서 이걸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정리 다시 해드릴게. 이거를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거의 일반화 버전을 알고 계셔야죠. 그죠? 일반화된 버전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얘랑 사실상 같은 맥락의 어떤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나 그렇게 해놓으시는데, 자, 결론은 이겁니다. 오른쪽이 왼쪽이 된다고 외울 거예요. 그래서 자, 로그의 A의 B 자, 곱하기 로그의 다시 로그의 C의 A 곱하기 자, 로그의 A의 B는 자, 로그의 C의 B가 된다. 이걸 외우는 건데 너무 쫄 필요는 없어.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가 A랑 그 다음 로그 A랑 만나면 여기가 없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로그의 C의 B로 가는 거예요. 되셨죠? 진짜 많이 쓰는 거. 됐지?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의 약간 특수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조금 필기해 뒀다가 풀면 된다. 3개짜리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거 마무리할게요. 이거 아까 필요 충분 바꾼 데부터 이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양변 얘 등식 2개 있는데 이제 그 등식 2개를 가지고 2개를 곱해 볼 거예요. 곱해 볼 건데 곱할 때 어떻게 곱하냐면 얘랑 어차피 같은 거고 이제 왼쪽 오른쪽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을 곱할 거예요. 얘랑 곱한 게 얘랑 곱한 거랑 같아야 됩니다. 됐죠? 왼쪽이 오른쪽이랑 같고 왼쪽이 오른쪽이랑 같으니까 그지? 같은 것끼리 곱하면 같은 결과를 내야 돼요. 그죠? 헷갈리면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변을 곱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C의 B 곱하기 자 로그 B의 K로 가거든요. 방금 해보셨을 거고 계산, 그죠?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얘의 2개 갖다가 곱하는 거기 때문에 로그 C의 A부터 쓰자. 로그 C의 A 자 곱하기 로그 A의 T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방금 왼쪽에서 1번 때문에 저 1번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쭉 나가면서 좌변은 정리가 C의 K로 정리되는 거 맞죠? 돼요?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돼? 우변도 쭉 가니까 우변도 로그 C의 T로 정리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아지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돼? K랑 T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를 T라고 놓고 얘를 K라고 놨을 때 T랑 K는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지? 그래서 결론, 이 모양에서는 A랑 B가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같은 값이다. 값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처음에 끝인데? 여기까지. 그리고 좀 빠르게 가는 방법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 요 공식의 약간 그 의미랑 좀 빨리 가는 방법. 좀 특이한 것도 관찰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특이한 게 조금 관찰이 되는데, 어떤 특이한 게 관찰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이런 수를 만났다고 쳐봐. 자, 이런 걸 만났다고 쳐볼게. 오케이? 그럼 사실 얘는 계산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이 위에 있는 공식을 써서 2랑 3의 자리를 원래는 바꿔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3 로그 2의 2가 되고 얘가 얼마니까? 얘가 1이니까 정답이 3이거든? 그치? 이게 원래는 이 공식을 활용한 풀이 방법이 이거야, 원래는. 근데 나중에 되잖아? 나중에 돼서는 이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나가요. 그냥 이렇게 나가서 3인 거야. 나중에 가면 요 생각대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럼 이해됐어요, 지금 이거? 그럼 봐봐. 내가 쓰는 거 대답해봐. 얼마야? 15야. 알겠지? 됐어? 나중에는 계산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나간다. 어차피 자리 바꿔서 계산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활용 부분 조금 활용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설명 좀 드릴게요. 질문을 이렇게 해볼까? 어떤 수든 바꿀게. 모든 수는 여기서 수라고 얘기하는 건 실수겠죠. 모든 수는 내가 원하는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1단원의 결론이야. 로그의 결론입니다. 내가 원점 뭐라고 적으려다가 원점이 적힌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원점이 왜 나와? 무슨 생각하는 거니 너? 원하는 미친 거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들도 혼잣말 하잖아요. 졸지 마! 할 말 없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밑으로 저는 한글 쓰는 게 제일 귀찮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결론. 그치?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왜 결론인지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7 질문 이거 2의 거듭제곱으로 쓸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있다여야 돼. 고민을 왜 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가르쳤잖아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야. 알겠지? 그럼 지수로 뭐를 쓰면 될까? 로그 2에 뭐라고 쓰면 돼? 7 이렇게.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전에는요 이거랑 이런 거 대소관계 진짜 짜증났잖아요. 밑이 다르니까 비교를 못했잖아요. 지금은 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다. 그지? 밑을 같게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방법. 됩니까? 이 취지를 이해하는 게 지수와 로그를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됐죠?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밑을 5로 바꾸고 싶으면 지수를 뭐로 가져가면 돼? 로그 5에 7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뜻이. 됐지? 그럼 너는 이 7이라는 수를 어떤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때도 밑을 어떤 걸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어요? 별로 놀랍지 않구나. 여기까지. 시험에 낼 겁니다. 그 단원 테스트 꽈락이 있어요. 예? 저 탈락 있어요. 탈락. 당신은 탈락입니다. 알겠지? 끊어야 돼요. 3번 탈락이면 꽈락이야. 꽈락. 당신은 탈락입니다. 탈락 제도. 자 이렇게. 야, 이거 방금 이해했지 이거? 별로 안 놀랍네. 저는 처음 배웠을 때 이거 보고 소름이 돋았어. 와, 씨 미쳤다. 이거 진짜 와, 내가 원하는 밑을 다 바꿀 수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로그 만든 사람 천재예요, 진짜. 자, 공부하시고, 자, 로그 관련된 모든 공식을 다 외우기. 알겠지? 처음에 외워야 될 게 많죠? 일단 지수 쪽에서도 외워야 될 게 조금 있었고, 로그 쪽에서도 외워야 될 게 있었고. 선생님, 그러면은 그 지수에서 포인트는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뭘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다 짚어드렸죠.
네. 2번이나 했잖아. 수업 때 했고 이거 수업하기 전에 오늘 복습했고 짚어드려야 될 부분들은 다 짚어드렸어요. 그것만이라도 잘해 라는 뜻이야. 다른 건 다 놓쳐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럼 로그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로그는 중요한 게 뭘까? 일단 공식 다 외우세요. 알겠죠? 공식을 몰라서 틀리면 안 되니까 공식을 다 외우셔야 되는 게 일단 포인트고, 두 번째 두 개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공식만 잘해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공식. 자, 첫 번째는 공식 챙기세요. 로그 공식 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단연코 이거야. 밑 조건과 진수 조건 챙기세요. 됐죠? 수능에서는 2개밖에 안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챙기면. 밑 조건 뭐였지? 밑은 0보다 커야 하고 밑은 뭐가 될 수 없다. 그렇지. 달달달달 해. 야, 일어나면서 해. 아, 밑은 양수, 밑은 1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치? 진수 조건은 진수는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렇죠. 시험에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 중에서도 약간 이제 밑변환 공식 있잖아요. 밑변환 공식을 잘 외워주셔야 돼요. 밑변환 공식이 요즘에 시험에 나와요. 이상하게 밑변환을 계속 내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거 까먹고 보냈다. 로그의 정의.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해. 지금 모르면 죽자는 거야. 그냥. 포켓몬 가자. 가자. 이렇게. 야, 졸지 말아봐. 일어나봐. 자, 되셨죠? 넘어갈게요. 요거 정의 챙기시고 자꾸 바꾸는 거, 변화하는 거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오른쪽에 그 상용 로그 있는데 여러분 참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로그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로그가 원래 한 100페이지 정도였는데 50페이지가 날라갔어. 이 50페이지가 상용 로그거든.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세대다. 어떻게 상용 로그가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그 상용 로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용이 무슨 뜻일까요? 상용화라고 들어봤어? 이게 상용화 되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말 들어봤지? 그래서 상용 로그는 우리가 결국에는 실생활에서 좀 자주 쓰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거기 이제 음영 처리되어 있어요. 10을 밑으로 하는. 왜지? 십진법을 쓰기 때문이야. 우리는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10의 거듭제곱이 중요해. 우리는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알겠지? 선생님, 십진법이 뭐죠? 8이랑 2 더하면 10이 되지.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잖아. 그게 십진법이야. 그럼 육진법은 뭐예요? 1이랑 6 더하면 7이 되지. 그럼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 그게 육진법.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6은 뭐라고 할게요? 육진법은 이걸 6이라고 쓰지 않아요. 0이라고 써요. 그리고 자리가 하나 올라와요. 육진법. 그런 거 상관없고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 밑이 10인 로그를 갖다 활용하는데 상용 로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상용 로그는 도대체 어디까지만 공부하면 될까요? 선을 정해드릴게요. 상용 로그는 일단은 예전처럼 수능에서 어렵게 안 나와. 절대 안 나오고, 상용 로그는 딱 어디까지 공부하시면 되냐면 딱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 상용 로그의 뜻, 보통은 이제 밑이 10인 로그니까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10은 생략해. 알겠지? 보통 생략해. 그러면 봐봐. 원래 밑이 있는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 밑이 몇이라고 인지를 해야 될까? 10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상용 로그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생략을 합니다. 알겠죠? 보통 생략을 하고,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밑이 어떤 상태? 10인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상용 로그 표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은 상용로그 문제는 상용로그 표를 볼 줄 아니? 정도로 나와. 그 이상으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용로그 표 볼 줄 아니? 정도로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상용로그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로그도 모르는데 상용로그를 어떻게 해? 맞아? 로그를 모르는데 상용화를 어떻게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용로그는 안 할 거고 상용로그 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죠? 자, 20분 정도 남았고요. 자, 제가 그래도 대표 문제 몇 개 설명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1번 볼까요? 1번은 로그의 정의 쓰는 겁니다. 그럼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뭘까요? A의 X제곱이 N이면 자, 떠올려야 되는 건 필요충분. 로그의 정의. 자, X는 A의 아니야! 로그 A의 N이다. 자, 요거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A의 3이 2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로그 3의 A의 3. A 2다. 이거를 피넛 충분으로 바꿔서 3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들아, 이미지가 이게 처음에 어려운 사람들은 들어. 내가 이걸 바꾸는데 약간 좀 생각해야 되고 막 무리가 온다. 되게 과부하가 온다 하는 사람들만 들으세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공식 중에 이것도 안 쉬운 거. 봐봐. 일단 들어봐. 조금 더 쉬울 거야. 아까 배웠던 공식 중에 자, 이게 이 K가 로그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지? 이거랑 그 다음에 자, 로그 A의 A는 얼마다? 1이다. 이거 두 개 기억나요? 이걸 합쳐서 생각하시면 이 변환이 조금은 쉬워. 조금은 쉬운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이제 무리가 오는 사람들은 들으세요. 이걸 조금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진수 쪽에 있는 수가 뭐면 될까를 고민하면 돼. 알겠지? 저게 뭐가 되면 될까를 고민하면 돼. 즉, 이 부분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 A의 제곱 모양이면 2예요. 지금 이해돼야 되만? 이 진수 부분에 들어가는 자리가 A의 제곱 모양이면 2가 돼요. 왜죠? 이 2가 앞으로 나갈 거고 로그 A의 A는 1이니까. 이 생각이 가장 쉽습니다. 알겠죠? 좀만 연습해볼까? 내 말 이해했어요? 이거 생각할 때 좀 들어. 집에 가서 막 해만 읽고 막 복습 수학 공부를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들어. 알겠지? 봐봐. 이거 생각할 때 막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진수 부분의 모양. 자, 이 부분의 모양을 갖다가 자, 고민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로그 뭐 예를 들어서 3에 네모가 있어. x가 있어. 그게 만약에 5야. x는 3의 5제곱이에요. 왜요? 여기 부분이 3의 5제곱이면 5가 되거든. 이 생각이 가장 쉽다는 거야. 변환할 때. 왜? 이 5는 앞으로 빠져나갈 거고 로그 3의 3은 1이니까. 됐지? 그래서 이쪽에 대한 모양을 갖다가 추론하는 것이 정의를 생각하는 것보다 솔직히 풀이가 더 빠릅니다. 어쩔 수 없이. 됐죠? 정의는 막 모두 따져야 돼요. 자리 같은 거 막 외우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한 거죠.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의미 없이 외운 것들은 까먹으니까 차라리 진수 부분의 모양을 조금 내가 생각을 한다 이 정도로 계속 몇 번 해보시면 감이 바로 오실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대표 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정의되도록 성립하는 거. 지금 로그 정의는 두 가지를 따져야 되죠. 자, 두 개 불러봐. 뭐랑 뭐 따진다. 첫 번째 밑에 조건. 밑에 조건 어떻게 되죠? 0보다 커야 하고 그렇지. 1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진수는 어때? 그렇지. 0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개를 처리를 해달라는 거야. 거기 뭐 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아서들 하세요. 넘어갑니다. 이거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나와, 알겠지? 요즘 좀 유행하는 거. 넘어갈게요. 자, 로그 성질 옳지 않은 것은 공식 제대로 외웠니? 자, 4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4번만 확인할게요. 또 4번에서 인지구조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4번 문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로그 5에 여기가 6-루트 11이고 자, 여기가 로그 5에 자, 6 플러스 루트 11인데 너네 지금 이걸 로그 합이죠. 로그 합은 진수 뭐로 바꿀 수 있지? 그치, 진수곱으로 바꿀 수 있지. 잘 봐야 돼. 여기가 맘대로 계산하다가 틀리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앞쪽의 계산은 다 함수 때문에 이렇게 다 정해 놓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온전히 함수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이에요. 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계산은요, 자, 로그 5에 이 진수들의 곱하기로 써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쪽에서 6-루트 11이랑 6 플러스 루트 11이 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안쪽에서 이거는 무슨 공식을 쓰면 되니까? 그치?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을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곱셈 공식을 써주시면 36 빼기 얼마야? 1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로그 5에 뭐니까? 자, 여기 처리하는 거 잘 봐라. 로그 5에 몇이니까? 25. 근데 25는 5의 몇 제곱이야? 제곱이니까 정답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됐어요? 이겁니다. 자, 참고. 다른 거지. 됐지? 처음에 많이 실수하는 거. 이거는 이 로그값 전체의 제곱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진수가 5의 제곱이라는 뜻이고. 됐나요? 실제 계산은 얘는 2고 왼쪽은 1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곱이 어디까지의 영향을 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의하셔야 될 계산입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피곤해. 자, 로그의 성질 처음에 또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진수의 합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공식이 없어. 진수하고. 알겠지? 여기가 곱해졌을 때만 로그 합으로 쪼개는 것이지. 헷갈리지 마시고 얘가 3이다라고 하는 조건과 자, 로그 2의 x 더하기 여긴 로그 합이네? 그럼 이건 합쳐줄 수 있죠. 이거는 공식을 써서 진수곱으로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로그 x, y가 얼마나 뜻이에요? 이게 3이라는 뜻이겠네요. 됐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결국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인 것인데 정의 쓰는 거야. 고민하지 말고 따라서 x 더하기 y 진수 부분이 얼마면 될까? 2의 세제곱 이게 제일 쉽다고 이 생각. 알겠지? 두 번째 여기 x, y는 자, 진수 부분이 얼마면 될까? 얘도 2의 세제곱. 그래서 합과 곱을 가지고 뭘 찾는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찾는 거라서 곱셈 공식 변형 쓰시면 됩니다. 되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로그 성질 문제 중에서요 171번 같은 건 잘 하셔야 돼요. 그림이 중요하니까. 우리 2학년 2학기 공부했지? 진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 뭐 있었어? 무순각 이등분선의 성질? 무순각 이등분 성질, 내각 이등분 성질 굉장히 중요했어. 여기 길이가 A고 이쪽 길이가 B면 여기가 몇 대 몇이지? A 대 B 되는 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됐죠? 고등 때 나와요.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서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는 이제 내용들이에요. 이게 보통 어느 단어에서 나오냐면 이거 뒤에서 사인 법칙. 뭔 법칙이 그렇게 많은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또 나옵니다. 어차피 기하 부분을 또 다루는 이제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2학년 2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넘어가. 자, 유형 5번 로그 밑에 변화. 자, 끝. 유형 5번부터는 제가 8시 이후에 설명하고요.
오늘 상용로그는 안 나가는 거니까 과제는 어디까지일까? (209번까지) 체크. 209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지수 쪽 시스템이 포함돼요, 과제에. 근데 지수 쪽 시스템은 제가 번호를 올려드릴게요, 같이. 몇 번만 훈련되는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템프가 많지가 않네, 문제가. 상용로그를 껴야 하나? 오케이. 자, 지금 유형 5번부터는 제가 8시 이후에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앞에 이제 교과서 정복하기 문제, 교과서 정복이 아니고 이게 이름이 뭐지? A 기본 다잡기 문제랑 그거 다 하시고 넘어오시면 B 유형 뽀개기, 그 유형 풀어보면서 뽀개보세요. 그 다음에 앞에 지수 부분 질문 지금 해. 질문 받아줄게. 지수 쪽에서 질문 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79번 79번. 89번. 47번 하나씩. 47번 하나씩. 네. 자, 다음 해당식이 모두 자연수가 되는 걸 찾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듭 제곱의 모양을 이거 똑같이 질문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같이. 그 첫 번째 거는 루트의 2분의 n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n에 2분의 1제곱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분의 n에 여기는 3분의 1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둘 다 자연수, 얘가 자연수가 되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인데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럼 잘 봐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위에 걸로 먼저 이해를 조금 시켜볼게요. 얘가 어떤 놈이면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수 법칙 때문에 2분의 1이 분모 쪽에도 영향을 받아서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n이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누구 때문에? 분모에 있는 이놈 때문에 자연수 될 일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저 놈은 어떤 놈이어야 되는 거지? 죽여야지. 이해돼? 아니, 킬이 아니고요, 약분이란 뜻이에요. 알겠지? 죽여야지. 근데 얘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n이 짝수면 되겠네. n이 2의 배수가 되면 저게 안쪽에서 약분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일단 2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래서 n이 2의 모양을 하나를 포함을 하면 일단 분모는 없어지는 거 알겠어. 근데 문제는 이 바깥쪽에 얘가 거슬리는 거죠. 맞죠? 그럼 쟤는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모양을 계속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2분의 1제곱 같은 경우는 얘는 기본적으로 루트예요. 좀 생각을 해보면 루트 안쪽이 뭐면 되더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제곱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제곱수. 그죠? 그러니까 즉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의 지수가 짝수면 되는 겁니다. 짝수. 지수가 짝수면 제곱수로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됐죠? 결론이 뭘까? 그냥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따라서 n의 모양 자체가 2를 하나를 포함을 하고 나가는 거죠. 얘는 2를 하나를 포함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수의 제곱 형태가 되면 되더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P의 제곱 형태? 이런 꼴이면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거든요. 자연수 P에 대하여.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볼 거는
P는 자연수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이런 모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은 방식이겠지. 3 일단 죽여야 되고 따라서 n 값은 3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죠. 반대로 얘는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서 세제곱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자연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Q의 세제곱꼴이어야만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Q는 자연수 이렇게 식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거 동시 만족이거든요. 맞죠? 위에 걸 만족하면서 밑에 걸 만족하는 동시 만족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 중에서 뭘 구하는 게 문제야? 최소 값을 갖다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구할 수 있겠나? 근데 저기 P랑 Q가 둘다 1이면은 네. 정답이 2가 아니에요. P랑 Q가 1이면? 그럼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P가 1이면 N이 2고 맞죠? 네. Q가 1이면 N이 3인데 그럼 정답이 2이면서 3이라는 거야? 아니잖아. 네. 그치? N은 하나야. 하나인데 이렇게도 모양을 쓸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는 모양이면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N 값.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만족하는 거는 이제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등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89번이에요. 그 x가 양수라고 주어진 거는 그 이제 루트 안쪽 때문에 이제 양수라고 지정한 거예요. 마이너스 얘가 있다. 찾아야 되는 거 다 한 것 같듯이. 얘는 이 조건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 주어진 식을 정리하는 게 좀 어려워.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여기가 x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3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있죠.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그 분수를 조금 정리하는 방법 중에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서 뭔가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 여기 잠깐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덩이 이거를 통분하려고 하면 골이 깨져요.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걸 통분하려고 하는 순간 얘네들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별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덩이 한 덩이 따로따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 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얘 위에 있는 놈을 x제곱, 분자를 x제곱으로 묶으면 처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분자 분모에서 그냥 쌍한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덩이를 정리하면서 힌트를 얻으셨을 거니까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얘를 똑같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약분하면 될 것 같지. 그지? 그러면 필요한 게 x의 마이너스 2. 얘가 필요하겠죠? 이걸로 묶는다고 쳤을 때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묶일 거고 자,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결론은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를 찾기. 근데 이놈 뜻이 자 이것도 모양 이거죠. 이놈 뜻이 x의 2분의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2다 라는 거니까 얘로부터 얘를 도달하는 방법은 양변 제곱을 2번 하면 될 것 같아. 양변 제곱을 지금 얘랑 있는 역수관계입니다. 그죠? 이거는 3학년이랄 때에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양변 제곱을 2번 하면 얘가 정리가 된다. 약간. 자, 답은 역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